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이 직접 손본다고 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이 재판 파기환 송심 빨리 진행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판사들한테요. 그래가지고 당선 취소를 시킬 수도 있고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관타나모 끌고 간다. 자 미국의 대법원이요. 선거구 인종 고려해가지고 획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이번에 지금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금 압승을 할 예상이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 인권위원회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하수인들이라고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똘만이라고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고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하고 민주당,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거 중국 공산당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제거하라. 북한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거하세요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판을 깔아준 겁니다. 중국이 지금 대기근으로요 풀을 뜯어 먹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다 그러고 한 3억 명 정도가 굶어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1초 만에 즉사한대요. 그 시신이 막 쌓여 있고 병원에 병원이 돈이 없으니까 다 파산하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한 3억 명 정도가 굶어 죽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스위스 상업은행을 이제 완전히 파산시켰습니다. 그 은행 하나를 완전 박살내 버렸는데 금융 제재하니까 바로 그냥 파산돼 버리네요. 유럽의 딥스테이트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도 미국의 우방국이지만은 우방국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그냥 야 딥스 너가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돈 거래 해줬지 돈 세탁해줬지 에이 그 금융제가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박살났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요.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여차하면 한국의 은행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이란에다 50만 불 제공하고 북한에다 지금 800만 불 대북 북한 방북 비용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게 지금 전부 드러나고 있는데 동맹국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지금 그 본보기로서 스위스의 은행 하나를 파산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유럽 딥스테이트 돈줄 박살났고요. 지금 미국 민주당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고 있고 다 잡혀가게 생겼고 미국 선거도 민주당이 지게 생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생겼고 이란도 거의 지금 초토화돼 버렸고요. 이제는 이제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요거 딱 손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전쟁부에서요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라고 딱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미 의회에다가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이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특별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재명이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부도 이재명이 교체 작업에 이제 착수했다는 이야기고 천조국 발행이라는 미국의 여성 주부가 있습니다. 일반 평범한 주부인데 지금 미국에 갔다 오더니만 갑자기 이재명 모교와 안동댐을 다녀왔습니다. 암만 봐도 이제 CIA 공작이 이제 진행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CIA가 이재명 제거에 시동을 지금 걸었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데 미국은 이재명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요 한미동맹과 손잡고 러시아를 지금 무너뜨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이제 초호황이 될 것 같고요. 중동에서 한국의 원전, 한국 무기, 한국 건설, 한국 철도, 교량 등등등
엄청나게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동이 완전히 한국하고 올인이 돼 버렸고요. 뭐 그러면은 뭐 중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뭐 아프리카도 진출할 수 있겠죠.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들이라고 하죠.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는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 소식, 그리고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를 담아가지고 매주 월, 수, 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서 저희가 방송을 3번을 쏘고 있습니다. 대북방송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대북방송을 쏘면은 일본의 조총련도 듣고 북한의 주민들도 듣고 뿐만 아니라 만주동포들도 듣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대북방송 또 지원해 주실 분들은요, 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금의 일부가 자금의 수수료의 일부가 이제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그게 이제 대북방송으로 또 흘러갑니다. 금액이 16만 원이고요. 460페이지 올컬러 사진첩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6.25 사진이 설명이 되어 있고 한국에 없는 사진들입니다.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지난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여가지고 사진을 이제 쭉 사들였는데, 5만 장 넘게 사들였는데 그 중에 음선해가지고 이제 칼라화 한 것들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이고요. 신한은행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입금을 하시고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 우편 요금 조금 지불하시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달러로 하면 130불이고 달러 계좌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용님, 정항섭님, 요 책 받으실 주소를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책을 열심히 팔아야지 대북 방송을 합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 8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대법원에서요, 지금 미국 투표 이 구역을 이제 획정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인종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거는 위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판결을 나는데 지금 공화당이 지금 선거구 이 재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흑인들의 교육열이 낮기 때문에 이제 흑인을 정치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들이 교육열이 낮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정치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소수민족 타겟이 흑인입니다. 흑인에 유리하도록 이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하고 했는데, 이 백인들을 역차별해 가지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장난질을 좀 오랫동안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 대법원에서 루이지애나 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는데, 백인들을 역차별하지 못하도록 인종을 위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위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전역으로 이 대법원 판결 결과가 이제 퍼지면서 앞으로 공화당 하원 의석이 최소한 12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내부 정치에 신경을 덜 써도 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이재명 정권 제거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FBI가
바이든 대통령도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던 배우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진술하겠다고, 자기는 그냥 대역이지 나 바이든 아니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까지 기소를 한다면은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부패, 뭐 혐의, 부정선거 등으로 줄줄이 체포될 겁니다. 지금 오바마까지 체포한다고 하니 오바마, 힐러리 뭐 전부 다 싸그리 다 체포한다고 하고,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내부 정치에 신경을 덜 써도 됩니다. 이제 한숨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FBI 국장을 역임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현재 FBI가 체포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미국은 지금 이제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 잡아들이면 됩니다. 뭐 반역죄로 뭐 처벌하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선거에 당선됐다 그런 사건이, 그거를 조사를 오바마가 FBI나 CIA에다 조사해보라 했는데 그게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는 거를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야 이거 엮어가지고 저 감옥에 쳐넣어, 탄핵시키고 뭐 그렇게 오다를 내린 것도 지금 그것도 지금 다 폭로가 나와가고 수사가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바마 같은 경우는 저거는 국가 반역법으로 해가지고 국가 반란 반역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형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다 잡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 하원 인권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왜 시진핑 체제를 답습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의 톰 렌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인권 민주주의 후퇴를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타라오 박사가 교회재산 몰수 법안, 한국의 언론의 자유 탄압, 종교의 자유 탄압, 그리고 소년범 목사, 뭐 정광훈 목사 구속한 거, 뭐 뿐만 아니고 한국의 지금 부정선거, 지금 뭐 그 판사들하고 다 엮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다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초당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그 타로 박사가 지금 여기 참석해가지고 북한 인권 운동도 지금 탄압받고 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 부서 해체,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거부,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이제 열거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 핵심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시민사회, 특히 탈북민 단체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라고 타로 박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8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태보, 친중 친북 행보, 그리고 종교 탄압에 대한 그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는 게 개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기 그 개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뭐 유럽 또 공동 대응하세요 이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이 제거하세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야 너 저 새끼 저 개 X 죽여버리겠어, 꼭 이렇게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트럼프가 이재명이 이제 손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제정치 뭐 외교 뭐 공작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 이야기했다 전쟁 나는데 내정 간섭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태보와 친중 친북 행보 그리고 종교 탄압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거는 이재명이 제거하라고 그 미 하원,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운영하는 이 하원의 톱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이재명이 승인하라고 그린라이트를 준 겁니다. 아유, 트럼프 대통령 빨리빨리 제거하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좌파들, 좌절해서 대가리가 깨진 분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너 대장 조만간에 잡혀간다는 이야기야. 자, 크리스토퍼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동맹이자 인권 증진의 파트너로 간주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전개사항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이가 독재자라고 욕을 한 거예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분들, 이 정신병자들, 그 우리 대가리가 깨진 분들, 여러분 대장 이재명이를 독재자라고 딱 낙인을 찍은 거야.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아시겠죠? 자, 크리스토퍼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을 탄압하고 대한민국 내 핵심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통일부 북한 인권 관련 부서 해체,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거부,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열거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시민사회 특히 탈북민 단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좌파분들 잘 들으세요. 이재명이가 김정은이 그 똘만이다. 김정은이 지령받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뺑뺑 돌려서 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자, 그는 이어 남한 내 자유의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근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북한을 억제할 수 없다면 한국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본연의 가치로 회귀할 것을 강력히 공고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회귀가 안 되겠죠. 회귀가 안 되면 대가리를 깨서라도 끌고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자, 타로 박사가 한국은 빠르게 남한 인민공화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청문회 증언자로 나선 타로 박사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탄압의 실상을 집중적으로 고발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 최근 발의됐던 교회 설립 승인 취소 및 재산 몰수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정교 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회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예배와 기도회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됐던 손현범 목사와 정강훈 목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방식은 과거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저항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법치의 수단과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타로 박사는 한국 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왜 시진핑의 반인권적 정책을 답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크리스토퍼 위원장은 타로 박사의 증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남한인민공화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성국가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이가 중국 간첩이고 이 새끼가 중국 대한민국 해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뭐하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제거 안 하고 빨리빨리 잡아가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왜 시진핑의 반인권적 정책이나 평양의 독재 체제를 답습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하며 한국이 다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 감시와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뭡니까? 이재명이 빨리 대북제재 위반으로 잡아오세요. 아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동맹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저거 중국 간첩이고 북한 간첩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고 이재명이 빨리 잡아오라고 압력을 엄청나게 세게 넣은 겁니다. 여러분, 외교적 수사가요 이렇게 거칠고 세게 나오는 거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미 하원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앉아보고 그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좌파들 대가리가 깨진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 빨리 잡아오고 빨리 제거하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자, 이번 청문회는 한미 관계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동맹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한국의 대미 외교 및 국제적 입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홀로코스터 생존자 톰 렌토스를 기려 설립됐으며 미국 하원의 초당적 기구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 세계 인권 사항을 감시하고 미 행정부 외교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핵심 인권 자문 기구다. 여기서 보고서가 딱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야 이거 중국 간첩이라고 써놨네. 야 잡아와. 이 새끼 북한 간첩이라고 써놨네. 잡아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일단은 그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이재명이 잡아오라고 지금 뭐 난리를 쳐놨으니까는 뭐 조만간에 잡아올 끼고요. 그리고 미 공화당 하원 54명이 한국이 중국 기업은 봐주면서 미국 기업만 차별한다고 공개 사안을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뉴스에 공개를 했고 주미 한국 대사관에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강경화 주미 대사가 놀래서 개인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외교부 장관과 긴급 논의를 하면서 답변서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쓸지를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는데 한국의 민주당하고 진보당의 90명의 의원이 야 내정 간섭 하지 말라고 서한을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공화당에다가 전달했습니다. 전쟁 선포를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아우 이 새끼들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이거 중국 간첩이고 북한 간첩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저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제거할 명분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미국 공격 패배로 끝나 호르무즈 새 질서 세울 것. 이게 KBS 뉴스고요. 채널A 뉴스는 이란 인내심이 한게 미국 함선 불탈 것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KBS, 채널A 등 국내 언론들은요, 이 테러 단체인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보내는 이란 국영방송 보도를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이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KBS가 왜 테러 단체에 KBS뿐만 아니고 한국의 언론사들이 왜 테러 단체의 입장을 전달을 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이란의 입장을 왜 알아야 돼? 이란 지금 다 망했는데 미국이 이란을 초토해가지고 이란이 사실상 정권이 끝난 상황인 것은 또 보도를 안 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게 친이란적인 기사, 반미적인 기사를 보시면요, 기사 하단에 기자 이름과 뭐 이메일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자 이름하고 이 기사 링크를 함께 CIA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십시오. 얘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그 테러 단체를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 이거 미국에 입국 못하도록 이렇게 좀 제동을 걸어주세요. 계속 CIA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뭐가 된다? 저렇게 미국의 인권위원회 이런 데도 다 기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CIA가 보고서를 그 미 의회에다가 다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들 미국에 계속 뭐 타로 박사나 이런 분들한테 뭐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백악관에도 편지 써보내고 뭐 고문창한테도 편지 써보내고 저기 CIA에도 신고하고 계속 그렇게 누적을 하고 방송에서 떠들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 채널 저 채널에서 계속 방송하고 하는 것들이 그 미국 애들이 다 보고 있다고. 다 보고서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 보고서로 가가지고 이재명이 제거합시다. 저렇게 하원에서 저런 그 보고서가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듣든 안 듣든 간에 끊임없이 신고하고 끊임없이 방송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그래 해야 됩니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가 폭격보다 효과적이다. 이란 숨막힌 돼지처럼 질식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원유 저장 한계가 왔다. 사흘이면 시설이 폭발한다. 이랬습니다. 그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중국에서 각종 물자가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이미 이란 혁명 수비대는 돈 떨어져, 식수, 식량, 생필품 떨어져, 무기 떨어져, 미사일 연료가 떨어져 가지고 또 중국에서 원유 판매 대금도 안 들어오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정유 탱크도 포화 상태인데 한번 유정을 잠그면요, 앞으로 저거 재개발하는 게 그 앞에 그 밸브 한번 잠그면요, 파이프라인이 굳어가지고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란을 항복할 때까지 그냥 해상 봉쇄하면 끝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이란의 그 기름을 사왔던 중국의 정유사, 중국의 랭킹 2위의 정유사를 금융 제재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의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나라에서 기름을 사오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 정유사가 망해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재무부가 지금 해운회사 40군데를 지금 금융 제재를 때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은 이 기름, 식량,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를 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되면 이제 전부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과 거래한 은행, 중국 은행 두 곳도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줄부도 납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게 될 거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될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미끼로 해가지고 중국을 사실상 해상 봉쇄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중국의 진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요, 대기근이 강탈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고 있대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소련 붕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신종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1초 만에 푹푹 쓰러진대요. 그냥 길 가다 쓰러지고, 중국의 대유행 시신이 산처럼 쌓여 있다. 그리고 은행 500곳이 지금 망해버렸고요. 지정 9,000개가 파산했고요. 평생 모은 돈이 증발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위안화, 그 돈 찾으러 가면은 돈을 안 준대요. 중국 항공업계 끔찍한 좀비 시대 진입, 주가 90% 폭락, 텅텅 빈 유흥공항, 뭐 그렇고, 지금 시진핑이는 반시진핑파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세계의 공장이 몰락했다, 3억 명 대탈출, 지금 3억 명이 지금 굶어 죽는답니다. 길거리에 널브러진 굶어 죽은 시신들, BRD 전면 붕괴. 지금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보조금을 못 주니까 BRD 판매량이 50%가 폭락을 했고요. 뭐 로라 변이가 창궐해 가지고 백신이 안 듣는데요,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화장장이 마비가 됐고, 지금 이 부실공사로 수력발전소 4만 1,000개가 지금 붕괴될 위기라고 합니다. 산사댐도 지금 붕괴될 위기라 그러고, 중국 전역에서 칼부린 폭탄 방화 동시에 폭발하고 있고, 통제불능 완전히 미쳐버린 중국. 거기다가 가짜 군대도 있고요. 모래 수류탄이 있대요. 중국 군부대에 제공된 수류탄에 모래가 들어있거나, 레이더에는 아예 반도체 칩이 없거나, 미사일에도 아예 반도체 칩이 없거나, 칩을 빼가 팔아먹은 거지. 그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산업체 5만 개가 이제 줄도산했고, 두부 군대래, 순두부 군대래. 그리고 사면초가 빠진 군부, 멈춰버린 국방 시스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억 명이 이제 굶어 죽는다.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고요. 중국 철강 산업 1분기 이익이 전년 대비 85.6%가 급감했다는 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중국 철강 업체들의 생산 단가가 대폭 상승해 가지고 수출이 줄었고, 중국 내 내수 시장도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미 재무부가 중국 해운회사 40개를 지금 금융 제재를 때려버리면요, 중국 해운회사가 보유한 선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수백 척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천 척이 될 수도 있고,
그 선박들이 이제 가동이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로 입항료를 성금으로 줘야 되거든. 근데 그 입항료가 안 들어오면 어찌 됩니까? 입항 수속이 안 되니까는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선원들은 식량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배들은 전부 유령 선박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철강 생산에 필요한 석탄, 철광석 등의 수입이 힘들어져 가지고 중국산 철강 산업이 완전히 이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석유 화학 산업도 죽어버릴 수가 있고요. 중국 내 조선 산업 폭망, 그 뭐 페인트가 없고 철판이 안 나오고 하면은 뭐 조선 산업 망하는 거죠. 선박용 유류, 선박용 뭐 윤활유, 페인트 이런 거 없으면 조선 산업 망하는 거고, 디젤유, 뭐 가솔린 이런 거 없으면 자동차 산업 망하는 거고, 철근 없으면 건설 수요 망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철강 산업도 폭삭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철강주가 지금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가 러시아의 불법 자금을 돈 세탁을 통해서 미국 금융권에 흘려보낸 스위스 상업은행 엠베어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를 발동해서 모든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자 이 은행은 망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흰모자 부대, 화이트햇 부대가 유럽 로스차일드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로스차일드가의 은행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가와 프리메이슨의 총대장을 뭐 앱스타인 성 관련해 가지고 이 재판에 회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위스의 세계 17위 은행도 오늘 내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딥스테이트 돈줄을 지금 다 잘라버렸고, 로스차일드가 뭐 저기 완전 박살났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로마 교황 바티칸 저기도 완전히 알거지 됐고 지금 박살났고, 이란 박살났고, 중국 지금 이미 뭐 알거지 돼가지고 3억 명이 올 연말까지 3억 명 뭐 굶어 죽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선사 40개를 금융 제재를 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은행도 망하고 뭐 어차피 대출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배값을 뭐 대출 땡겨 가지고 이렇게 그 배가 운항을 해가지고 돈을 갚으니까 그 은행도 망하는 거고, 선박들이 운항을 못하면은 뭐 에너지 수송 안 되는 거, 식량 수송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중국의 모든 산업이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해상 봉쇄돼 가지고 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은행, 국책은행 2개, 뭐 인민은행, 공상은행 그거 금융제재 때려버리면 그거 망하겠죠. 그거 망하면 어찌 됩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줄도산하는 겁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딥스테이트 완전히 지금 완전히 다 잡아들이고 있고, 유럽 딥스테이트 돈줄 다 잘라버렸고, 이란 박살냈고, 마두로 잡아갖고, 중국 저 완전히 알거지 만들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뭡니까? 야, 북한이 위험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지금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북한 제거 작업이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의 지금 마가 위드 록, 그 한미 동맹 영원하라, 위고 투게더 같이 갑시다, 스톱 더 스틸, 그리고 부정선거를 중단하라, CCP 아웃, 중국 공산당 해체, 프리윤, 윤어겐,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하자. 지금 이 우산혁명이요,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 전한길 대표가 하는 우산혁명이 엄청납니다. 2026년 5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대구 캠프워커 후문입니다. 대구에 현충로역이 있는데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직선으로 한 3분 거리 정도 오시면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작관 TV도 같이 하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보수 유튜버가 한 50개 넘는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여기저기서 계속 진실을 외쳐주다 보니까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이 몰락을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지금 이기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에 기증할 6.25 당시 미군으로 참전한 유대인 사진 액자 10개를
전한길 뉴스에 지난 월요일에 기증을 했습니다. 후원해주신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들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우리 최수영 공작가님이 원장이죠. 여기 회원분들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팬 여러분들이 내주신 후원금으로 저희가 다 충당을 했습니다. 어찌든 간에 뭐 이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수영 공작가님께도 또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최수영 공작가님이 그 개인 사비를 또 여기 보태라고 또 200만 원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목숨 걸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또 집회 나가서 우산 들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후원금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이제 협력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고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깔아앉고 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적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가 전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또 자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이재명이가 막 세금 왕창 올리고 뭐 그리고 지금 한예종 그 예술대학교 그것도 뭐 광주로 옮긴돼 가지고 지금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전부 다 들고 올랐거든. 그러니까 또 CU 편의점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그 주주가 한 500만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또 좌파들까지도 전부 들고 올라가 이재명이 저거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깨어나 가지고 공산주의가 뭐다. 공산주의가 이런 거구나. 공산주의가 진짜 독재구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얘들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거구나. 저기 뭐야 5.18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운동이 아니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전 국민이 지금 온몸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교육을 안 시켰는 거를 지금 방학 숙제를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대구 캠프 워커 홈은 11시부터 우산 분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산 받으실 분들은 이 한 개 2만 원입니다. 2만 원 들고 11시부터 가시면 되겠고요.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그 2027년도 회계연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이 GDP 대비 3.5%까지 국방비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증액한다고 약속했으며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으로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한 호의란 게 뭡니까? 여러분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이 제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북한을 막기로 했다. 그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은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북한 제거한다는 거죠. 북한 제거하기 전에 누구 제거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제거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으로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재명이 좋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한국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빼고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한미동맹을 사랑하고 반중 정서가 80% 이상 되고 모범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다. 이 뭐예요? 이재명이를 우리가 제거해 줄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좌파들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분들 아시겠죠? 무슨 소린지. 자,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발트 3국 같이 앞장서서 나서는 모범적 동맹국들은 우리의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동맹국들 여전히 집단 방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는 동맹국들은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GDP 대비 지금 1%에서 2% 지금 겨우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미국이 봤을 때는 지금 불만족인 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면요 세금이 대폭 인상함으로 경제가 붕괴됩니다. 일본은 국방비가 매몰 비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다? 국방비가 늘어나면은
방산 수출이 잘 된다. 대당 단가가 확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국방비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뭐다? 경제가 살아난다. 수출이 늘어나고 살아난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 버렸고 일본은 아직도 이 국방비를 늘리면은 경제가 무너지는 이 악순환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악순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국방비 늘리면은 저기 전투기 한 대 대당 단가가 떨어지면 수출 잘 되고 하니까는 뭐 이렇게 무역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CIA가 이재명이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조국 발행이라는 그 미국인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뭐 행사하는데 뭐 초청받아 간다고 자랑하고 오더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유튜브 제목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범죄를 저지른 곳을 다녀왔습니다. 유튜브 제목을 걸고 안동댐을 가가지고 재명아 여기 어디 이게 기억나지? 한국말로 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올리는데 유튜브 계정이 삭제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이재명이나 정부 쪽에서 유튜브 계정 삭제하라고 압력을 많이 넣었겠죠. 그런데도 삭제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천조국 발행이 뒤에 CIA나 국무부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CIA고 국무부가 어이 그 유튜브 코리아에다가 너이 건드리면 죽어 뭐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그 이 유튜브 천조국 발행이 이 채널 자체가 아마도 미국에서 팠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그 이게 보시면요 유튜브에 보시면요 그 우리 그 일반 분들은 이거 봐도 미국 정부가 하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거는 한국 정부가 하는 게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이 CIA에서 이거 만들어 돌리는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중국 내부 사정 이런 것들은 이거 한국에서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채널들은 이거 뭐 미국에서 돌리는 거죠. 자, 일반 미국인 가정주부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안동댐을 왜 가겠습니까? 제명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재명이를 이제 제거하는 공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찢지 마세요 하고 이 안동댐 이거를 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줌으로 안동댐 전체를 쫙 잡아 당깁니다. 제명아 혹시 여기야? 드럼통 시킨 곳이 손가락질하고 이게 줌으로 당긴다고. 그리고 월곡 초등학교를 가요. 3개 분교장 해가지고 이재명이 나온 초등학교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개월 후에 폐교하였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나요? 뭐 이래가지고 학교 전경을 쭉 이렇게 이렇게 돌렸어요. 자, 미국인 가정주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초청 행사에 갔다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한미동맹단 우산혁명이 있었던 그 오산 미 공군기지 앞에 행사에 나와가지고 한미동맹 강화, 중국 공산당 아웃을 외치면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보이십니까? 간혹 가다가 저기 권총 사격하는 영상도 올리는데 권총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엄청나게 잘 맞추더라고. 나경원, 한동훈과 단일화 상황 봐서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미국인 주부가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압니까?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 하수인이라고 탈당하라고 부추기는 방송을 하고 한국의 정치권이 자기를 공격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또 글을 올리고 백악관에 제보하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일반 미국인 가정주부가 이재명 안동댐에 갔는데 웬 은색 차량이 자신을 미행을 했대요. 한 15분 따라왔대. 아니 미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도로 숙련된 숙련된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 미 대사관에 신고를 했어요. 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이재명 안동댐과 이재명이 졸업한 초등학교를 간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요.
다음 제거 대상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새벽 3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막 흐느끼는 거죠. 흐흐흐흐흐 막 흐느끼고 울면 사람 돌아버릴 거 아닙니까? 매일 새벽 3시에 밤에 전화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흐흐흐 울고 뭐 저기 새벽 3시에 뭐 창문에 돌 던지고 이거 심리전이에요. 심리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미국인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왜 심리적으로 이재명이를 저렇게 흔들어 제낍니까? 저렇게 흔들어 제끼면은 일반 분들은 봐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정보를 조금이라도 이게 그 다룬 사람들 그 뭐 최수영 작가 같은 분들 뭐 혹은 뭐 한국에도 CIA 요원들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작전 시작했네. 우리 알아서 이제 칼질 준비하자. 연장 챙겨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는 뭐 그런 작전이 들어갈 건데 한국의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겠죠. 어이, 우리 뭐 김 판사님, 박 판사님 어떻게 여러분들 저 가족들 미국에 있던데 어떻게 네바다 사막에 파묻어 드릴까? 야이 쌍 빨리 재판 안 해? 협박을 하겠죠. 그 재산 저 미국에 많이 빼돌렸는데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우리 저 김 판사님, 홍길동 판사님, 저 우리 저 따님 저기 미국에서 저 대학교 잘 다니고 있던데 어떻게 사모팩 하는 거 창조촌에 팔아드릴까? 재판 빨리 하라고. 이씨. 그러면서 이게 뭐 좀 협박 좀 하고 뭐 그러 하면은 한국의 판사 새끼들 겁이 많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또 눈치가 또 백단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또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또 빨리 잡겠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재명이는 그냥 군사적 옵션 써가지고 마두로 잡아가듯이 대북 송금 뭐 대북 제재 위반으로 잡아갈 수도 있고 마약 뭐 카르텔 소탕 군사 작전을 하면서 전시 비상을 비상사태 선포해버리고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을 지휘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옵션은 미국이 원체 많으니까 어떤 옵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한국에서 그 지방선거가 일어나게끔 그 딱 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펼쳐지는 그 증거 자료들을 싸그리 이제 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안 일어나게끔 그 전에 작전을 할 수도 있고 지방선거가 일어나게끔 다 그래 오케이 해봐라 너 어디까지 부정선거 하는가 보자 하고 해놓고 증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한 방에 뒤집어 풀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떤 옵션을 어떻게 갖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옵션이 많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재명이 제거 작전에는 뭐 착수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사우디와 갈라서는 아랍에미리트 형제국에서 장애물로 인식 바뀌었다. 자, 아랍에미리트 탈걸프 트럼프 웃고 빈살만 온다 뭐 이래 돼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원유를 팔아가지고 경제를 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지금 오펙을 탈퇴했습니다. 한국산 원전 지금 갖다 뭐 짓고 하니까 지금 전기가 25%를 아랍에미리트 전체 쓰는 전기의 25%를 한국산 원전으로 쓴대요. 그리고 이제 한국산 해수 담수화 플랜트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두바이를 중동의 홍콩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중동의 물류 허브 방산 수출 허브로 키우기 위해 가지고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또 공장도 지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 개발에 아랍에미리트가 더 자금을 많이 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650억 달러의 경제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를 중동의 홍콩처럼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펙을 탈퇴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대로 원유를 무제한적으로 이제 증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증산이 안 되고 뭐 파이프라인도 좀 이렇게 늘려야 되고 뭐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제 증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유로 수출해서 돈 버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 허브 기능을 두바이가 지금 유치하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유 트럼프 선생님 각하 저희는 알러뷰 트럼프 천재 지니어스 트럼프 지니어스 천재
그러고 이제 사랑해요 뿅뿅 하트 뿅뿅 날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한국에다 86조 원을 투자를 지금 합니다. 650억 달러면 86조 원 되는데 뭐 방산도 투자하고 뭐 최첨단 산업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원전 분야도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등 뭐 지금 긴밀히 협력을 하는데 한국은 첨단 무기 개발 자금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오므로 무기 개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개발하면 한국군에 납품하기 전에 먼저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가져가려고 줄 서 있기 때문에 방산 수출 실적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하고 손잡고 급속하게 이제 경제가 개발이 되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 뭐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들도 한국하고 손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줄을 서게 될 거고, 이집트나 뭐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도 야 우리도 한국하고 손잡을래, 그래 줄을 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되고 원전이 수출되고 건설이 수출되고 지하철 수출되고 철도 수출되고 뭐 항만 뭐 수출되고 뭐 어마어마하게 수출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표준, 산업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게 된다. 자, 아랍에미리트는요,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와요. 지금 여기 푸자이라 항구가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은 파이프라인이 별로 안 큽니다. 근데 이거를 수송 용량을 이제 향후 대폭 늘려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이 기름을 수출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페르시아만에서 파이프라인을 이 홍해 쪽으로 빼가지고 지금 이 홍해 쪽에서 이 저기 기름을 받아오게끔 뭐 수출하게끔 그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에서 대량의 원유를 받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유 수급이 이제 앞으로 안정화될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향후 원유를 계속 증산하면은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므로 러시아 경제가 이제 붕괴되겠죠. 러시아 지금 전쟁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100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하거나. 그리고 지금 돈 엄청나게 썼고, 근데 앞으로 유가가 완전 저유가가 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그 러시아 경제 박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지금 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기름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한 곱이 넘겼다, 숨을 좀 돌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에 그 기름 사러 갔던 배들이 이제 뭐 돌아오는 배들이 있나 보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앞으로 이제 푸자이라 항구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지 않고도 기름을 이제 계속 한국한테 보내면은 한국은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기름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기름 가져오고 뭐 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에서 기름 가져오고 하면은 한국은 앞으로 이제 에너지 문제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죽으면은 중국의 업체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가전 산업, 뭐 드론 산업, 뭐 전 세계 뭐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그런 산업들을 한국이 다 빨아먹게 됩니다. 자,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 한국 핵잠수함 절차 미정부 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친중 쎄쎄 지랄병을 하든 말든 미국은 한국한테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그 절차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족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를 불러와가지고 미국의 센트루스 우라늄 농축 공장을 증축하는데 지금 투입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거 가가지고 우라늄 농축 공장을 어떻게 건설하는지, 어떻게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지 이런 기술을 싸그리 다 배워온다. 미국이 한국한테 핵잠수함을 준다는 것은요, 한국 내 친중 세력을 모두 암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암살할 거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를 시켜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좋든 싫든 간에
복귀를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되면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 내란 세력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을 이제 중국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손잡고 짝짝꿍 해가지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판사들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정상적인 그 통치권을 뺏었다. 뭐 그러다니까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은 이재명하고 뭐 지금 국민의힘 뭐 민주당 싸그리 다 저기 처형되는 겁니다. 저거는 군사 재판에서 반란죄로 처형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시가 선포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간첩죄 같은 경우는 그 단심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군사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뭐 민노총 뭐 등등 해가지고 약 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를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수감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서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중국을 파산시키는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국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운항하는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가 운영하는 헬기, 수송기, 그리고 뭐 전투기의 기체 창정비, 엔진 창정비 이런 거를 한국 업체들한테 맡기고 연간 50조를 준다. 그리고 이제 함정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리하고 연간 20조를 주고, 미국이 함정 건조가 1600조 원치 하는데 거기도 이제 한국 업체들 참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4000조 원치 한국산 원전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8700조 원치 초고압 변압기 뭐 그것도 대부분 다 한국산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한국산 무기를 대거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밀어주고 기술도 밀어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 이제 한반도,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코카서스, 흑해, 지중해, 미국 동부로 이어지는 바이블 벨트를 구축하는데 이제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면은 성경이 들어가고 자유가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제 서서히 정착이 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이게 한류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게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했기 때문에 한국이 잘 사는구나.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한국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뭐 이 중앙아시아는 거대 고구려 연방이 부활을 하는데, 이 거대 고구려 연방을 누가 통제하느냐? 한국이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한국만 관할하면 되지.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 무기가 들어가면요, 한국 원전이 들어가고 그 나라의 경제 표준, 문화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미국산 무기 사면서 한국의 모든 표준이 미국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화가 된다는 거는, 전 세계가 한국화된다는 거는 곧 미국화가 되는 거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란 전쟁은 마무리 단계고, 중국은 내전 돌입했고, 북한은 의미가 없고, 이재명은 코스피만 3000m로 붕괴시키면 퇴출되고, 뭐 그래 가는 겁니다. 그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만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군사작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주고 다수 정당제를 출범시키는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유가를 막 계속 증산해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리면은 러시아 경제가 붕괴하게 되고, 이 극동 러시아, 극동 연해주 뭐 이쪽 사하공화국 이쪽은 한국의 경제 영향권으로 빨려들 겁니다. 한국이 남북한 통일하고 만주, 동북 삼성까지 한국 통일한국에 떼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연해주까지 이렇게 떼가지고 붙이는 한국에 붙이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면 한국은
GDP 8만 1,000불로 소득이 2위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즐거우시죠? 이제 조금 뭐 앞이 보이십니까? 자, 이재명이가 그 지랄 연병을 하든 말든 간에 미국은 미국의 스케줄대로 갑니다. 말 안 듣는 새끼들은 갈아엎으면 되는 거고, 잡아갈 놈 잡아가고 죽일 놈 죽이고. 이미 유럽의 딥스테이트들을 유럽에서 청소 작업해가지고요, 죽일 놈 죽이고 잡아갈 놈 잡아가고 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청소 끝났고 미국도 청소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 청소 남은 겁니다. 자, 이란 끝났고 중국도 거의 끝났고요.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대북 방송하고 반중 운동 해가지고 북한 중국을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디크른 에너지 만성피로 기진맥진 디크른 에너지 저 홍보 시간입니다. 보실 분만 보시고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김용식 그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신데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작년 초 1, 2, 3 뭐 그때 겨울철에 춥고 배고프고 만성 피로에 감기 몸살에 독감에 과로 뭐 그냥 완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사람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때는 돈이 10원도 없어가지고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제 닌겔 맞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용식 박사님이 우리 최수영 작가 통해 가지고 야, 이거 먹어보라고 디크린 에너지를 주셨는데, 디크린 에너지가 26가지 천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제수까지 하면은 27가지 천연 물질이 되겠죠. 한약재입니다. 한약재. 한약을 달여 가지고 정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생수처럼 이게 투명하게 돼 있고요. 한약의 그 쓴맛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거를 커피 잔에 한 반잔 정도 넣고 뜨거운 물 좀 붓거나 아니면 찬물 부어가지고 그렇게 희석해가지고 드시면요, 이게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눈이 깜빡깜빡 졸리면서 어느 순간 파워가 탁 꺼집니다. 그러면서 완전 깊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뭐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자고 나면 몇 시간 안 지나고 뭐 그런데, 저는 그때 이게 그냥 뭔지 몰라가지고 생수인 줄 알고 머그컵 큰 거 있죠, 거기다가 풀로 이빨에 따라가지고 생수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셨다고. 오전에 한 잔 마시면은 출근해가지고 오전 내도록 자요.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계속. 그래서 2시나 3시쯤에 뭐 일나가지고 한 잔 마시면은 또 오후 퇴근할 때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 퇴근해가 집에 와가지고 한 잔 마시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자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야, 내가 이거 병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잠을 자는지, 계속 자니까, 잠만 자니까, 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마셨거든. 그런데 그렇게 무식하게 마시면 안 되고요. 소변이 노랗게 나옵니다. 그 몸에 그 좋은 기운이 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커피잔에 한 반 정도 넣으시고 뭐 뜨거운 물이나 찬물 반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한 잔 드시면은 건강에 좋다. 그리고 이게 26가지 이게 천연 재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식사를 안 해도 배가 고픈 줄 몰라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 닌겔 맞으면 배 안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드시면 좋고, 그리고 이거는 뭐 소변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소변이 왜 그래 나오는가 내가 여쭤보니까는, 이게 이뇨작용을 한대. 그래, 몸에 독소를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시면, 특히 우울증 계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 좋은 게, 저도 이 만성 피로가 사람 우울증으로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 뭐 내 몸이 지치니까는 뭐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야. 실어증 걸리고 그냥 내 누워 자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거 먹고 몸에 힘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1km도 못 걸었는데 자꾸 걷고 싶은 거예요. 2km, 3km 걷고 싶고, 그리고 책상에 1시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었는데 뭐 대여섯 시간 앉아 있어도 뭐 힘든지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성능은 좋습니다. 디크른 에너지 1.2리터 한 병도 팔고요, 1.8리터 한 병도 팝니다. 그리고 1.2리터 4병들이 한 세트도 팔고, 1.8리터 4병들이 한 세트도 팝니다.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이고요. 그리고 1.8리터 4병들이 한 세트를 사시면은 요 이맑은 오향 5병을 이렇게 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세요. 이거 마시면은 속이 꽉 막혔던 게 뻥 하고 뚫립니다. 이거는 물에 타가지고 조금씩 드시거나 하루 종일 한 병을 드셔야 되는데, 저는 무식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생수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니까 조금 심장에 무리가 오더라고. 뭐 그렇게 마시면 안 되고 그냥 물에 좀 타가지고 드시든지 조금씩 해가지고 하루에 한 병 드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 그렇고요. 자, 이게 MD 저널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MD 저널이 뭐냐면요,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고 현직 의사들이 지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 독자층인데, 최신 뭐 의료기술, 학술 정보 이런 것들이 쭉 실립니다. 영어로 실려 있고 뭐 한글로도 실려 있고, MD 특집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혁신 해가지고, 여기 전문가들이 보는 잡지니까 여기다가 헛소리 썼다가는 뭐 바로 고발당하겠죠. 자, 그러니까 해당 기사는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한 병 더 파니까는 한 병이라도 사가 드십시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